6장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제 교사가 되셨을 때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현장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인데요.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또 성장, 발달, 성장된 학습자의 작품, 수행 결과, 기록물 등을 의미하는데요. 포트폴리오 평가의 유형은 목적에 따라서 유형, 주체에 따라서 다른 유형, 활용에 따른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평가 장점은 아동들이 자신의 작품을 선택하고 이전 작품에 대해 반성해 봄으로써 자신의 진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교사가 되었을 때 아이들의 그런 이제 그 파일에다가 그 결과물들을 하나씩 채우는 것들도 속죄가 될 수 있지만 1년 동안 아이들의 그런 행적을 또 이렇게 교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주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흐름을 살펴보면 되게 교사 스스로도 좀 도움을 많이 줬고 손길이 많이 미쳤기 때문에 교사도 사실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또 그걸 받아보는 학부모님들도 만족스러운 평가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쓰는 방법이고 또 교사인 여러분들이 또 그 아이들의 결과물들을 포트폴리오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도, 신뢰도의 확보가 어려운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 평가를 하면서 수집의 준고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평가의 절차, 그런 것들을 설정하고 포트폴리오 평가의 참여자에 대한 연수, 안내,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 자료 수집, 포트폴리오 조직과 관리, 이런 해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는 게 6장입니다. 그래서 6장은 포트폴리오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것이고 목적과 다양한 유형,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평가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의 구성과 방법, 또 어떠한 절차와 실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장이기도 해요. 제가 원장일 때 교직원이 32명을 데리고 살면서 면접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한 번 볼 때 정기적인 면접은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인데 이제 비상시로 한 번씩 교사의 TO가 생겼을 때 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개원을 2014년에 했었을 때 되게 이제 면접을 많이 자주 봤었고 일주일에 2번도 본 적도 있고 한 달에 몇 번씩 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면접에 생각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명이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면접 때 가지고 와서 주고 가더라고요. 자기는 단 몇 분 만에 자기를 평가하기보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달라고 포트폴리오를 주고 가셨어요. 그 선생님 채용했냐고요? 채용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준비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건 중요한 거니까요. 포트폴리오의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의 학습, 성장, 발달, 성장된 학습자의 작품, 수행 결과, 기록물 등의 의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학습자의 작품, 수행 결과, 기록물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학습자의 성취, 진전, 노력 등이 나타낼 수 있고 학습자의 작품을 의도적으로 수집한 것입니다.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자신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
즐겁게 제작한 초상화 같은 것으로 정의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동이 무엇을 배우고 질문하고 사고하고 분석하고 종합 생산하는지, 그리고 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아동이나 교사 혹은 가족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기록하고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집한 아동들의 작품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작업의 결과나 작품 혹은 어떤 수행의 결과를 모아서 자료집이나 소설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한 부분의 특성을 살펴보면 협력하여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거기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교사, 또래, 부모와 함께 결정하면 좋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장기적인 것으로 일회적인 자료 수집으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진보, 성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교사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내용물은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지 단순히 학습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기 과정 그리고 최종 결과물을 보여줌으로써 진보와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교사뿐만 아니라 아동이 모두 통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도록 해주고요.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보여주며 다양한 학습의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고 아동들에 의해 수업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는 교사와 아동에게 자기 반영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아동들은 자신의 작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보를 평가하고 강점과 취약점을 알 수 있고요. 교사 역시 수업 프로젝트 선정, 일반적인 교실 전략 등에 미치는 영향을 반성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포트폴리오의 평가는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발달과 능력이 진보되는 과정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포트폴리오 평가에서 수업 중 활동 모두가 고평가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개별 아동에게 적절한 교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아동의 발달과 학습의 진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부모나 동료 교사, 행정과 기타 교육 관련 인사들과의 의사소통에 유용합니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평가 과정에 아동을 참여시킴으로써 자신의 학습에 대한 아동의 동기와 책임감을 증진시키고 자율성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포트폴리오 평가는 개별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년이 바뀌거나 새로운 교사가 바뀔 경우 그들에게 연계성 있는 교육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한 유형에서 포트폴리오 목적에 따른 유형이 이제 첫 번째가 포트폴리오 평가 사정을 위한 것이 있는데요. 아동이 작업한 다양한 작품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아동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제공합니다. 아동이 수행한 활동의 총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서 수집된 일정 기간에 교사의 활동 제시 방법이나 교수 목표 등이 적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기평가와 반영을 위한 포트폴리오는 몇 년 이상의 기간에 사용되는 포트폴리오, 또 아동의 작업 표본과 그림들을 종단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성장과 진행 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유아교사, 또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기 초에
아동에게 자화상을 그리게 하고 이후 각 보고 기간 이제 초에 아동이 또 다른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이를 통해서 아동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행 보고를 위해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은 포괄적인 보고 방법으로 자녀가 교사와 함께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부모가 검토할 때 작품들과 사용했던 평가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는 1년 동안의 작품들과 사용했던 평가 방법들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연간 생활에 대한 진행 보고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포트폴리오 주체에 따른 유형으로 구분을 해보면 개인 포트폴리오, 또 학습 포트폴리오, 그리고 인수 포트폴리오라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개인 포트폴리오는 이제 교사가 주체가 되는 거고, 학습 포트폴리오는 아동이 주체가 되는 거고, 인수 포트폴리오는 아동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주체가 됩니다. 자료의 유형은 병력사항, 부모의 전화번호와 같은 비밀 보장에 대한 정보가 유형이 이제 개인 포트폴리오고, 학습 포트폴리오는 아동의 활동에 대한 기록, 초안, 작업 표본, 자기 반성 기록입니다. 인수 포트폴리오는 아동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협의해서 골라내어 구성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활용에 따른 유형은 작업 포트폴리오인데요. 이것은 앞으로의 평가를 위해 아이들이 작업한 작품들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수집하고 무엇을 수집하지 않을 것인지 기준이 없이 아동의 작품을 수집하겠지만, 이후 작업에는 필요한 진행 노트와 계획이 작업 포트폴리오와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됩니다. 작업 포트폴리오의 항목들은 나중에 다른 포트폴리오의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포트폴리오의 가장 일반적인 포트폴리오의 유형으로 교사는 아동의 발달 과정에 관한 평가를 제작해 나갈 수 있는데요. 아동의 발달이 어떻게 향상되며 성장과 학습이 앞으로 무엇으로 필요한지 평가하는 평가 포트폴리오 활용입니다. 또한 평가 포트폴리오는 부모에게 보고할 경우와 교과 과정과 교수를 개발 경우를 사용합니다. 전시 포트폴리오는 아동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작품을 전시하는 데 사용되고요. 대체로 부모들에게 아동의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고, 다른 학급이나 다른 연령의 아동이 무엇을 배워왔는지 나누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전시 포트폴리오의 내용은 주로 아동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기록 포트폴리오는 어떤 유아교육기관이나 초등학교에서 아동의 포트폴리오가 해마다 아동의 발자취에 따라가는 것이 있는데요. 아동을 담당한 미래 교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유형을 기록 포트폴리오 또는 인수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교사가 아동의 발달 과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려면 발달의 원리와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평가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의 자신의 작품을 선택하고 이전 작품에 대해 반성해 봄으로써 자신의 진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부심을 느끼고 성취감을 가지게 됩니다. 아동의 진보와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결과물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으므로 교사, 부모 협의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포트폴리오에서의 평가 경험은 아동들에게 필요한 자기 평가 기술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 기술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동들은 자신의 학습 과정의 평가 주체로 참여하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고 책임감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교사에게 아동의 학습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므로 아동의 능력을 평가하고 명확하고 다양한 증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아동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이 무엇을 못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평가가 매일의 수업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평가의 결과는 교수 과정을 계획하고 수정하는 데 바로 활용하게 됩니다. 단점은 포트폴리오 평가는 계속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타당성 있는 사정 도구라기보다는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기억들을 담은 추억의 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평가의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파일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고, 포트폴리오 평가는 기록 보관에만 치중하다 보면 아동의 학습 과정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내용 타당성의 확보에 문제가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가 어려우므로 수집의 준고가 불분명합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록물을 수집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주관적인 편견이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평가 구성의 방법을 살펴보면 포트폴리오 평가 구성에서 발달적 접근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구성입니다. 이것은 미술 활동, 운동, 수학, 언어와 읽고쓰기 능력, 개인 사회 생활 발달 이런 것들이 예로 들어가 있고요. 일반 주제 접근에 이용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교사는 주제 접근을 사용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선호하는데, 주제 접근을 사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모든 평가 영역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한 가지 관찰 영역만으로 선정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필요한 검사적인 측정은 표준화 검사, 준고에 근거한 검사, 최소 단위의 언어 능력 검사입니다. 교과과정 표본에서 언어, 읽기 반응, 독서 기록, 집에서 읽은 책에 대한 기록, 읽은 것을 녹음한 테이프 쓰기, 폴더 쓰기, 표본 절차 과제, 수학 미술 내용입니다. 교사의 관찰과 측정에서 아동 관찰 및 일화 기록, 연속 기록, 다시 말하기, 진행 과정 확인, 교사가 만든 검사, 회의 기록, 관찰 중 발견한 것을 요약하는 것, 목록들과 다른 양식, 읽기 목록, 비형식적인 읽기 목록, 쓰기 목록, 부모 설문조사, 해설의 평가가 있습니다. 특정 주제 또는 통합적 주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취미, 성격, 가족에 관한 것과 같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동이 선택하는 나에 관한 모든 것을 통해 자기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글쓰기 포트폴리오는 글쓰기 표본, 가장 잘 쓴 노트, 일기, 모음, 수필, 비평, 짧은 이야기 등이며, 수학 포트폴리오는 통계 도시 표시, 문제 해결 단계 도표, 수학 조사에 대한 서술,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한 반응이고요. 창의적 표현 포트폴리오는 미술, 음악, 춤, 사진 등의 포함입니다. 과학과 사회학 조사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문화나 인물 등의 시간 주기를 찾아내는 고고학자의 역할, 혹은 연구되고 있는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는 정책 분석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보는 모의, 역할놀이 같은 것을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축구, 체조, 배구와 같은 신체적 기술의 발달 과정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와 글러스 분석 방법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한 방법은 크게 관찰과 검사, 유아, 작업, 표본 분석, 면담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찰과 검사 방법이 있는데요. 유아교육 현장에서 검사는 학습지나 표준화된 검사를 의미하기보다는 교사가 교육과정 중에 유아와 1대1로 이루어가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또 교우관계 검사, 자아개념 검사가 있는데요.
교사가 개별 아동에게 친한 친구 누구니? 친해지고 싶은 친구는 누구야?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니? 와 같은 질문을 하고 아동이 학급 친구의 사진을 보고 가리키거나 이름을 말하거나 또 자아 개념 검사는 교사가 문항을 읽어주고 아동이 대답하는 방법으로 검사하는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표를 통해서 그리거나 직접 그리기도 합니다. 읽기 검사는 1단계 읽기 이해 전 단계, 읽기 의사 표현 단계, 마음대로 이야기 꾸미기 단계, 단어나 구절을 암기하여 이야기하는 단계, 글자에 대한 의사 표현 단계, 글자를 읽는 단계, 평가 방법입니다. 교사 제작 검사가 있는데요. 패턴을 이해하기, 가위질하기, 또 특정 과제에 대한 유아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사가 직접 제작한 검사로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검사가 되려면 이론의 기초에 신중히 제작 실시해야 합니다. 교사 제작 검사에서의 유의점은 별도의 검사라기보다 하나의 교수 학습 활동으로 실시합니다. 즉 검사식이 아니라 흥미롭고 구체적인 활동 과제로 고안을 하고 자연스럽게 과정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수행 결과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유아의 태도, 상황적 정보를 함께 기록하게 됩니다. 유아 작업 표본에 대한 분석은 유아 자기평가에서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월별로 누계를 낸 예시가 지금 PPT에도 보이시는 것처럼 영역에서 쌓기, 역할, 운율, 조작, 수학, 미술, 언어 영역으로 월별로 몇 번을 계획하고 몇 번을 실행했는지 이렇게 작업 표본에 대한 표가 실행에 대한 누적 평가에 대한 기록표가 있고요. 인물화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다양한 선들로 극적거리기를 한다. 두족인 것처럼 머리에서 바로 팔, 다리가 연계된다. 두족인. 일자형 인물로 팔, 다리를 선으로 표현한다. 강조 표현이 나타나며 팔, 다리를 면으로 표현한다. 완전한 사람의 형태가 나타나며 세부적으로 신체 부분들을 표현한다. 사람의 팔다리에서 동작적인 묘사가 나타난다. 동작적 표현이 세분화되고 세련되게 나타난다. 해석은 인물화 그리기 1차에서 인물의 팔, 다리만 표현하였지만 점차 인물의 머리카락, 핀, 세련된 표현을 하고 팔, 다리의 손과 발이 나타나며 손가락도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쓰기 표본의 평가는 편지 쓰기, 유아 서명, 그림 내용, 부모님과 친구에게 편지, 유아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쓰기 표본은 유아의 쓰기 활동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유아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유아의 쓰기 표본을 선별해서 문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이용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쓰기 지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쓰기 평가의 예로는 극적거리기, 또 한두 개의 자형이 우연히 나타나는 거, 자형이 의도적으로 한두 개 나타나는 단계, 글자 형태가 나타나고 가끔 자음 방향이 틀리거나 부분적으로 틀린 단계, 완전한 단어 형태가 나타나고 자모음의 방향이 틀리거나 글자의 부분적으로 틀린 단계, 완전한 단어 형태가 나타나고 자모음의 방향이 정확한 단계, 문자 형태가 나타났으나 부분적으로 틀린 단계, 틀린 글자가 없이 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나타나는 단계, 쓰기 평가에 대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은 자신의 생각이 글자의 형태로 나타남을 알고 1차에서 교사가 써준 글자를 보고 틀리지 않고 잘 따라 쓸 수 있고요. 2차 이전은 친구야 생일 지내자
같은 단어를 스스로 쓸 수 있지만 조금 어려운 단어는 자음, 모음 부분적으로 틀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면담은 학습 활동에서 관련된 유아의 지식 수준과 이해 정도의 평가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면담을 할 때 유아 수준에 맞추어 질문을 해야 하고, 면담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기록하고 또 녹화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면담 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록지, 견학을 다녀오고 또 이런 송편빚기 활동에 대한 면담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우리 교재 119페이지에 예시로 안내되어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차시에 포트폴리오 평가의 절차, 실제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